지금부터는 헌법 전문가들의 전망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왔던 보도됐던 내용들입니다. 설 변호사님, 이렇게 지금 뭐 인용, 기각, 각하, 지금 아까 전에 이제 각하가 포함된 4대, 3대 1이었나요?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모두 다 이렇게 논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부 다 인용을 할 만한,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인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든지 이런 것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고 어떤 군대 출동에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판 전체적으로 재판을 거쳐오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끄럽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제일 처음에 오히려 재판장이, 문영배 소장 대행이 어떤 이런 내란죄 부분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국회 측 소추위원단 측에서 뭐 재판부에서 이렇게 권유하신 대로, 아니면 재판부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상 철회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철회란 말이 법적으로 철회를 한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결론도 나 있지 않아요. 여기서부터가 저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조대현 변호사가 과거 헌법재판관을 했던 조대현 변호사가 지적했던 신문조서, 그러니까 수사 기록과 관련한 이것을 그대로 증거로 채택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느냐,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고 특히나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는 증거인데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한다고 할 때 저는 문영배 소장대행이 그런 말을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이제 와서 이런 주장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용어로는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단신제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서 선고가 난다 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무 데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이것을 늦게 주장했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부분 등에 관련해 가지고 절차적으로 저는 분명히 문제를 삼는 재판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것만 가지고 뭐 각하를 하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 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재판관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재판 절차가 굉장히 매끄럽지 못하다는 부분에서 저는 뭐 이번 사건에서의 어떤 각하 의견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저는 전망을 해보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보는 정말 금요일에 기각이면 기각, 인용이면 인용, 그런 결정에 따른 재판관들의 그런 문구는 어떻게 될까?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에서 19년 동안 재직한 변호사분은 어제 국회를 찾아서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쓰여질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전혀 아니며 법 위반이 있더라도 파면될 만한 위법의 중대성이 없다. 국헌문란의 개념상 국회나 중앙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윤 대통령 비상계엄의 경우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한 뒤에부터 비상계엄 해제 결의까지 국회 본회의장 병력이 소수에 불과하고 의원의 출입도 맞지 않아야 했으므로. 구전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설령 기각 의견을 쓰는 그 재판관님은 설령 위법성이 있더라도 그게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갈 거다라는 전망이에요? 또 그렇죠.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이게 선례를 분석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일단 인용 의견 4명은 상수로 봅니다, 저도. 그래서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떨지를 분석해 보면은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각하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각하 의견에 대해서는 조한창 재판관이 이게 국회에서 탄핵에 필요한 200인의 정족수를 못 채웠다라는 내용으로 각하 의견을 냈는데 그 200인이 못 넘었다라는 거는 자신의 재판관 지위하고도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강단 있게 봤다라는 측면에서 조한창 재판관은 소송 요건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히 보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명의 각하 의견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절차에 대한 논란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허영 교수님을 비롯해가지고 아까 교수님들이 주되게 주장하는 게 내란죄에 대해서 소추 동일성이 상실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회 소추인단에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변명을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심쩍은 부분이 남아있고 이것 때문에라도 각하 의견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구속 취소가 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법한 수사에 따라 가지고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볼 부분이 있고 증거 능력이 없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사실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에 출동했냐, 포고령이 어쨌냐뿐만 아니라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냐 이게 쟁점이 여러 개인데 어떤 부분은 증거가 오염됐기 때문에 사실 인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네. 나머지로 탄핵 사유가 줄어들면 이 인정된 걸 가지고 했을 때 국민의 신임을 거두어 드릴 수 있을 정도까지 갔겠느냐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건 또 선례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나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을 했다. 위반이 있는데 그런데 탄핵할 정도가 되었는가라는 판단에 있어서 위법 위헌은 맞지만 국민의 신임을 거두어 드릴 정도의 사건은 아니다. 중대하지 않다라고 해서 기각이 됐던 선례가 있고 네. 헌법재판소의 평가 잣대는 명확합니다. 수천만이 투표해가지고 정당성을 부여한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할 정도면은 네. 그 자체가 혼란이므로 그걸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압도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과연 압도적인가? 그래서 아까 호준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최근에 여론조사의 추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국민이 과연 그걸 원하는가라는 게 판단의 잣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위법성이 있더라도 중대하지 않다. 헌법 수호의 관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았을 때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압도적 이익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중대하지 않음으로 기각된다라는 논리가 있고 이거는 법리에 따른 것이고 선례도 있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